그다음에 이제 120번 그거가 너희가 이제 요게 이해가 갈라 가면 좋은데 F형은 이라고 줬어. 그다음에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x로 바꾸면 f 2분의 x랑 같은 거잖아, 그렇지? x 자리에 2분의 x 넣으면은 그리고 x 자리에 4분의 x 넣으면은 그러니까 2분의 여기다 다시 x 자리에 2분의 x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은 fx가 f의 2분의 x랑 같고 4분의 x랑 같고 8분의 x랑 같고 이렇게 막 가겠지. 이게 막 계속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2n 제곱분의 x인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 끝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극한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게 극한 개념이라서 fx가 뭐랑 똑같냐면 이게 이제 무한대로 막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x가 무한대로 간 게 아니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야, 2의 n 제곱이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엄청 커질 거 아니야. 무한대분의 x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f0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 이거를 만족시켜 주는 애는 fx는 여기 f0까지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라 이 소리야.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근데 너희가 생각해보면 이게 쭉 일직선으로만 상수함수니까 x에 뭘로 틀어도 계속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f2 값은 어차피 상수함수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그냥 무조건 2다. 이게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122번 그러니까 122번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얘가 연속성 조사해라 그랬는데 얘는 이게 0이 안 되잖아. x에 뭘로도, 그치? 그럼 이건 그냥 연속 함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거지, 그치? 그냥 다른 데는 뭐 제가 끊어지거나 뭐 꺾이거나 뭐 이럴 일이 없다고, 그치? 근데 얘는 x에 1하고 3이 못 들어가잖아. 1하고 3 들어가면 무한대로 계산해 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불연속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저 분모가 0이 되는 데서 불연속이야, 되겠지? 쉽지?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데서 불연속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뭐 123번도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건 쉽잖아? 그치? 그 123번까지 쉬울 거야. 근데 124번이 좀 중요한데 너희들이 요게 나중에 이제 진입 판정은 참거지 고르는 문제에서도 중요하고 fx가 문제에서 fx가 x는 a의 연속이라고 줬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기억할 거는 fx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a에서는 연속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연속이야. 하지만 이제 다른 지점들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저렇게 됐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다른 데 모르는 거지, 그치? 다른 데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러니까 얘
0의 A에서만 연속이라는 거 아는 거야. 다른 데는 다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서 1번 y는 제곱. 야, 요거는 당연히 여기서 연속이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 b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거 b제곱이 될 테니까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당연히 연속이야, 그렇지? 얘는 당연히 연속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조건이 없이 y는 fx의 제곱이 연속일 때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냐 만약 그랬어. 얘가 그러니까 이 제곱한식이 x는 a에서 연속일 거야. 사실 이게 더 중요해. 그때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냐 하면은 요거는 틀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저건 맞아.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그 제곱한식은 무조건 연속이면 맞아. 그런데 제곱한식이 연속이라 그래서 얘가 연속인 건 아니야. 왜냐면 이게 발레로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이고 다른데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이거 fx 지금 연속이 아니지. 하지만 제곱한식은 어차피 둘 다 1, 1이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연속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곱이 연속이면은 저 단일식은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쟤는 거꾸로기 때문에 맞은 거지.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놓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가 우선적으로 주어진 거였으면 얘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요런 발레까지 기억해놔. 요 발레는 쓸 일이 굉장히 많아. 크기는 같은데 절대값 못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fx 분의 1. 야, 얘도 아무 조건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아니야.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b가 0이면은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거기 조건에 fa는 0이 아니다. 요게 붙어서 맞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번은 원래 틀린 건데 fa는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요걸 줬어.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맞은 거지 원래 그냥 따지면 틀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3번. 이제 중요한 건 3번은 얘는 무조건 틀렸지. 얘는 무조건 틀린 거. 왜냐면 야, fa 값이 내가 저거 표시한 대로 지금 b잖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얘가 b가 됐어. 그러면 이제 fb 값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fx가 b에서는 연속인지 아닌지를 안 알려줬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fx가 x는 b에서 연속이라는 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게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왜냐면 a에서만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 a 값에 함수값 a가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가 b가 되면 fb 값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틀리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 기억할 거는 이 3번하고 요거야.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3번은 그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 그래서 합성함수까지 연속인 것도 아니고 합성함수가 거꾸로 연속이라 그래서 제가 또 연속인 것도 아니야. 그냥 합성함수가 연속인 거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fa 값이 이게 두 개로 이렇게 얘처럼 또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그렇지? 근데 이 f1 값하고 f-1 값이 우연히 값이 같았어. 이렇게. 그러면 fx가 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더라도 합성함수가 같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원래 함수하고 합성 함수하고는 서로가 제가 연속이라 그래서 아니지. 근데 그렇지. 제가 연속이라 해서 얘가 연속인 것도 아니고 얘가 연속이라 그래서 제가 연속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야. 합성 함수는 우리가 별개로 따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문제들이 그랬던 거잖아. 우리 막 fx 막 분리되어 있는 거 합성함수 연속인지 아닌지 막 조사를 했잖아. 또 왜 조사했겠어? 그게 걔가 꼭 불연속이라고 얘가 불연속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푼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야 얘가 연속이잖아. 얘는 당연히 연속인 2차 함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연속이라고 줬잖아. x는 a에서. 연속인 두 함수를 더했으니까 이거는 불연속일 수가 없지.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가지고는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하지만 곱한 건 아니었지. 그때 내가 열심히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지? 뒤에 게 끊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일이다 너무 기억이. 얘가 두 개의 값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더라도 x는 a에서 얘가 gA 값이 0이 돼버리면은 연속이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곱한 식은 두 개가 각각이 연속이건 당연히 근데 둘 다 연속이면은 곱한 값도 당연히 연속인 건데 하나가 불연속이더라도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고 둘 다 불연속이더라도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곱한 값이 연속이라 그래서 각각이 연속인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 개념이다. 하지만 더한 거는 무조건이지. 더한 거는 얘가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라고 먼저 줬어. 그러면 얘도 연속이니까 얘는 남은 애는 당연히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 개념이고 5번은 뭐 당연히 연속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야,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그것이 바로 126번이야. 내가 말한 거 이해했는지 126번 좀 풀어봐. 여기 맞는 거 좀 골라봐.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다 들어있어.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설명해 준 거다. 다 봤니? 126번. 일단 야, 기억은 무조건 맞지? 두 개가 다 연속인데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니은은 틀렸다고 얘기한 거지. 니은이 왜 틀렸어? fx도 연속이고 곱한 것도 연속이야. 그러면 gx도 연속이야. 이건 틀렸다 그랬지. 아까 뭐랬어? fx가 0이면 gx가 분리돼 있더라도 0이 연속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니은은 바로 fx가 0인 경우 때문에 빠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도 틀렸는데 디귿이 왜 틀렸어? 디귿이 얘랑 똑같은 이유지. 지금 이거 디귿 발레가 바로 이거야. 디귿 발레가 디귿의 발레도 얘지. 내가 이 발레를 자주 쓴다고. 디귿도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버리면 얘가 올라와가지고 두 개가 똑같잖아. 그렇지? 디귿이 바로 요거랑 똑같은 얘기다. 제곱한 거랑 절대값 씌운 거랑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디귿이 틀린 이유는 바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 맞는 거는 기억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연속은 다 배웠다. 이제 연속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배웠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할 것은 우리가 정리 두 개가 있는데 거기 개념으로 가볼까? 여기 25페이지로 다시 좀 가볼래? 야, 25페이지에서 그 연속함수 성질 쪽에 2번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은 이 구간에서 얘가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속 함수면은 당연히 최대 최소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꾸로 불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를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애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불연속 함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 최대값 구하라고 최대값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얘가 어떤 애가 이렇게 연속이 돼야지 어떤 구간을 딱 끊었을 때 연속이 돼야진 아니고 연속이면은 이렇게 구간을 끊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최대 최소값이 무조건 나온다. 요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고 왜냐면 불연속이면 저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는 야 불연속이어도 여기가 A부터 B까지인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건 최대 최소 있는 거야.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꼭 최대 최소값이 없는 게 아니고 연속이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는 거고 불연속이면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런 개념이야. 알겠지? 근데 최대 최소 정리는 니들이 쓸 일이 없어. 이거는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 없고 이제 그거보다 그 다음 페이지에 26페이지 사이값 정리 이것은 이제 잘해야 돼. 잘해야 되고 얘는 이제 뭐 솔직히 내가 지금은 외우라고 안 하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는 시험 전에도 외워야 돼. 어차피 지금은 뭐 외워봤자 너희들이 그거를 2학기까지 간직하고 있는다는 게 의미가 없겠지. 왜냐면 사이값의 정리가 무엇인지 쓰고 사이값 정리 이용해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서술형에.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은 얘도 뭐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fx가 있을 때 일단 전제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여기 a부터 b까지만 존재하는 애가 그때 이제 이 시작값과 끝값이 다른 거지. 이게 이제 다르면은 이게 달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존재할 때 그때 거기서 저 FA하고 FB 사이에 그러니까 얘보다는 뭐 어떤 애가 있어 이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쓴 거고 왜냐면 FB가 더 클 수 있고 어쨌든 거기 설명 나온 거지. 그 사이에 어떤 C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C가 여기 안에 무조건 하나는 이해가 요 함수 값과 요 함수 값 사이에 어떤 FC가 나오는 애가 여기 C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조건은 어쨌든 연속인 함수고 A부터 B가 연속인 함수 이렇게 저게 불연속이면 성립 안 할 수 있지. 불연속이면은 얘가 여기서 불연속인 애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고 B인데 여기가 뭐 B인데 이렇게 FC가 되는 애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없을 수 있고 연속이면 무조건 있다 이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가 사이값 정리 변형된 식이 나오는데 우리 거기 다시 37페이지로 가볼까? 지금은 어차피 너네 무슨 정리니 해봤자 시험 때 돼가지고 외워야지. 이거는 미리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37페이지 보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132번부터 131번에 이제 너희들이 그거 나중에 천천히 이 부분 세워보고 132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야 이거는 꼭 이게 사이값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당장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쓰는 거여서 얘가 실근이 있는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요런 실근이 한 개가 있대. 그렇지? 그거 한 개가 있을 때 A값 범위
범위 구해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어. 기본 원리는 이건 거야. 요런 애가 있어. 뭐 요런 애는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해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얘가 그 실근이 나오는데 실근이 3하고 4하고 요 사이에서 실근이 있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함수가 첫 번째 얘가 일단 연속인지를 봐야 돼. 3부터 4 사이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서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연속인 함수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f3 값을 구해. 그러면은 f3 값을 직접 찾는다기보다 3을 넣으면 얘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4를 넣어봐. 그럼 4를 넣으면은 얘를 잘못 제 해가 있지. 1하고 3 그래서 1을 넣어봐. 그러면은 저기다 1 넣으면 0보다 작단 말이야. 그 다음에 3을 넣어봐. 그럼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때 그러면은 f1 값하고 f3 값을 곱한 게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그래프가 연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어야 0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f1이 여기 있으면은 f3은 여기 있어야 되고 f1이 여기 있으면은 f3은 여기 있어야 되고 근데 얘가 연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은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둘이 연속이니까 연결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해가 하나는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요때 이제 쓴단 말이야. 서술형 쓸 때 요 말을 꼭 써야 돼. 왜? 대신에 얘는 실근이 한 개라고 하면 안 돼. 적어도 한 개. 한 개 갖는다.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근데 왜 적어도 한 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2차 함수니까 모양을 다 알아서 그런 건데 1하고 3을 넣었을 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수도 있잖아.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없진 않다는 얘기지. 요렇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 갖는다 이렇게 쓰는 거야. 요럴 때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쓰고 요게 이제 사이값 정리를 변형된 식인 거야. 얘네 둘이 왜냐면 아까 저 FC에 해당되는 게 요 Y는 0이고 그럼 Y는 0보다 큰 값, 시작값이랑 끝값이 다르지 지금. F1이랑 F3이 다르고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Y는 0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만족시켜주는 C가 하나 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 변형인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서술형에서 이렇게 쓸 일은 없고 너희들은 어쨌든 우리가 조사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 실리면 되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132번도 쉽지. 132번도 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함수 요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머릿속에 그래프로 생각하면 돼. 1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저기다 1 집어넣은 값과 2 집어넣은 값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걸 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A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 변형으로 근 판단. 해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을 때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쨌든 로그 함수에서 쓰고 지수 함수에서 쓰고 모든 함수에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가 있는데 걔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지만 알고 싶어. 그러면 요거 넣었을 때하고 요거 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은 무조건 해를 갖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거 이해가지? 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에 그래서 엄청 잘 나와. 이 사이값 정리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거는. 근데 그 133번은 있잖아.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A가 속하는 구간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 5개 다 해보란 얘기야. 그 5개의 약분값이 다 0보다 큰지 작은지 다 판단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0 넣고 1 넣고 3번 같은 경우는 0 넣으면 음수고 1 넣으면 음수잖아. 그럼 부호가 같잖아. 그러면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확히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얘가 1하고 2 넣었을 때 둘 다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해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 둘 다 아래에 있거나 둘 다 위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다.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유형까지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134번을 해줄 거야. 시험은 사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134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fx, 지금 결론은 이거야. 어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얘 해가 어떤 구간 A하고 B 사이에 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FA 곱하기 FB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적어도 한 개 존재해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FA하고 FB 곱한 값이 0보다 크면은 이거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야, 저게 FA 곱하기 FB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무조건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치? 왜냐면은 1이랑 2랑 둘 다 0보다 큰데 얘가 내려왔다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알 수 없다는 거고, 저거는 무조건 최소 한 개는 존재한다는 거. 요걸 한다는 얘기야. 그런 개념이야. 야,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고,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는 사실 이 변형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걸 알아두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134번은 뭐야? 이거 그냥 fx 하는 거네. 야, 이거 말고 그러니까 134번 같은 거는 그냥 거기서 점수값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애들을 넣어보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 이거 134번 한번 하자. 134번은 하면은 다른 함수가 나오는 걸 하려고. 134번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별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간을 따져야 되는 게 -3부터 2까지 따져야 되잖아. 결론은 여기서 그래프를 완성시키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y는 fx의 그래프를 대충 찾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3이면 -8이잖아. 여기 밑에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2면 -5니까 또 밑에 찍히고, -1이면 1이니까 얘는 위에 찍히고, 그 다음에 0이면 -1이니까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1이면 -2니까 여기 찍히고, 2면 7이니까 여기 찍히고. 근데 문제에서 얘가 연속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쟤네들이 어쨌든 최소로 연결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이걸 그냥 다 배제하고 최소로 연결시킨 거는 이거잖아. 그러면 해가 이렇게 3개는 나오는 거지. 여기서 하나, -2하고 -1 사이에서 한 개, -1에서 0 사이에서 한 개,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에서 한 개. 그래서 적어도 3개는 나오는 거지. 하지만 이건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최소 3개. 알겠지? 그래서 134번 같이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사실 저렇게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너희들이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137번을 보자. 137번. 그리고 위에 뭐 135번, 6번도 마찬가지인데 그 F1 값을 줬고 이 값을 줬고
요거는 얘가 그러니까 늘 이걸 하면은 왜 틀리냐면은 1과 2 사이의 세를 가져야 되거든. 또 얘가 1과 2 사이의 세를 가질 때, 야 fx 그래프를 백날 그려가지고 소용이 없지. 이건 fx 얘는 fx는 0이었으니까 fx 그래프를 그려서 이 x축이랑 몇 개 만나느냐 본 거지만 얘는 2x랑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제 하면은 맨날 애들이 fx 그려서 틀리는 거야. fx 그리는 게 아니지. 우리는 이걸 능형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의 해를 보는 거야. 얘의 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fx-2x를 그려야지. 그렇지? fx-2x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축이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g1 값이랑 g2 값이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니? G1이랑 G2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1 넣으면은 F1-2하고 F2-2 아니 4 요게 0보다 작다. 요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F1 값이랑 F2 값은 저기식 다 있으니까 이제 저거 넣어서 저거 모든식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저거를 해서 하는 거다. fx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저거를 풀어주는 거다. 근데 이거 3차식 나오니까 약간 근데 3차식 나와도 a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f1은 이 식이 그러면은 저거 넣으면 야 요거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3차식이라 그래서 뭐 신경 쓸 게 없어. 왜냐면은 이렇게 되잖아 3차식이. 근데 이미 a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0보다 크지. 이것도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만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래서 a는 2보다 작은 거지. 그래서 범위 구해라. 양수의 범위 구해라. 그러면은 3차식 푼다고 뭐 별게 없어. 뭐 3차식에 따로 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저런 식인 거야. 0보다 큰 놈, 0보다 큰 놈 두 개 있으니까 제 하나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요것들은 이제 뭘 주어줘야 뭘 대입해야 되는지 명확하잖아. 근데 이제 얘들아 139번 같은 거 보면은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뭐 이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뭘 낼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부호 판단할 수 있는 거 다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0 넣어보고 a 넣어보고 마이너스 a 넣어보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넣어봐서 그냥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를 판단해서 점을 찍어서 연결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135, 6, 7처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39번처럼 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냥 막 임의로 넣어봐야 돼. 판단할 수 있는 애를. 판단할 수 있는 애 넣어봐야 되는데 당연히 0하고 A하고 마이너스 A 이런 거가 넣어봐야지. 왜냐면 다른 거는 넣어봤자 부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뒤에도 뭐 계속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일단 함수의 이제 연속은 끝났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끝났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연습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숙제니까 근데 이제 까먹기 전에 이거 미리미리 해놔. 요거 알겠지? 시간 날 때 요거 미리미리 해놓고 요거 연속은 다음 주 월요일에 그까지 숙제로 이거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2분을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이제 하겠다.
45페이지를 펴봐라. 야, 이제 이거 배우려고 지금까지 이 짓들을 한 거다. 이제 진짜 배기. 이제 이거를 배우면 우리 극한도 쉽게 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긴 하니까. 그래서 정신 잘 차리고 듣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미분 계수와 도함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배울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미분이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 그거는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분이 뭐 하는 건지를 이제 배울 건데, 미분이 뭐 하는 거냐면은, 야, 이제 너희들이 사실 이제 이거는 미분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왜냐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대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솔직히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가면 미분은 무조건 다 뭐든 다 쓰고, 이제 문과 쪽으로 가더라도 경영학과나 이제 뭐 이런 데 가면은 미분을 써.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활용처는 너무 많아. 그냥 모든 게 다 미분이야. 그냥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미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해하겠지. 야,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이제 커서 이제 뭐 대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직장 구해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 거야. 이제 아파트를 내가 사야 되겠어. 아파트를 이제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재야. 현재 기준으로 이제 내가 아파트를 막 사고 싶은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만큼이야 아파트 가격.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년 전에 가격을 보니까 뭐 이랬다가 뭐 이랬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이제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당연히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뭐 1년 뒤라고 하자. 1년 뒤에 가격이 이렇게 될 거면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사야 되지. 그런데 1년 뒤에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야, 그러면은 지금 사면 손해잖아. 그치? 바로 이거야. 미분은 뭐 하는 거냐면 현재 가격,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온 가격들이지. 그거를 보고서 미래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오를지 내릴지 이거를 예측하는 거야. 이 예측하는 게 바로 미분이야. 내가 미래의 가격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가격을 예를 들었고, 막 예를 들어서 우주선 타고 막 가잖아. 우주선 타고 뭐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달을 간다. 그때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로켓을 써갖고 가는데, 달도 돌고 얘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지구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위치가 있잖아. 여기에 그 지점에 가야 되는데 달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고 또 얘네들이 같이 또 태양 주변도 돌고 막 돌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가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이 여기까지는 1개월까지 안 가. 예를 들어 1개월이 걸린다고 치면, 그럼 한 달 뒤에 얘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게 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미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쓸 일이 엄청 많은 거지. 미래의 일을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오를지 내릴지 이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바로 요 현재 지점에서 이거하고 이렇게 되는 차이, 즉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현재 시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너네 근데 접선이 뭔지 알지? 우리 이렇게 생기면 요거 접선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은 감소한다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거에 있어서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우선적으로 배울 거야.